자, 오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또 적어 왔는데 뭐 적어 온 것 같은데? 제가 동생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동생인데 걔랑 얘기를 하면 좀 대화도 잘 되는데 답답한 게 있고 걔는 좀 생각이 있지 행동력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해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다른 이유를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말이 맞는데 다른 이유를 계속 대면서 안 되는 쪽으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경 딱 안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또 나는 또 딱 생기는 거야. 몇 년 됐어요, 그분? 결혼한 지 그쵸 한 10년 됐죠. 근데 이제 정말 착하고 좋은 애인데 걔는 항상 이렇게 내가 봐도 항상 주위에서 별로 나랑만 이렇게 오래 갔지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얘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착하고 그런데 항상 주위의 친구들이 이 동생을 이용해먹고 좀 많이 이렇게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주위에서 다 떠나고 이런 애여서 나는 참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는 동생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남의 인생에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걔가 고민하고 그러면 들어주면 돼. 가장 좋은 건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뭔가 치유하고 그 부탁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고통이 있고 괴로울 때 들어주는 것, 들어만 주는 것. 그게 첫 번째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처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알잖아요. 미국에 있는 동생이고 멀잖아요. 당신은 한국에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친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친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평에 사시고 이렇게 하는데 양평에 대한 상상을 하잖아요. 제가 딱 가보면 양평에 대한 상상이 다른 형태로 꾸며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사진만 보고 어디를 가보면은 그 사진의 기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디테일이 가서 더 보고 더 정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은 특히나 사진으로 보는 거라든가 사진으로 보는 건 사진으로 볼 수는 있잖아. 근데 본인은 듣는 것은 더 오류가 많이 일어나요. 차원님 제 집은 이렇고요. 마당은 이렇고요. 얘기하잖아요. 사진으로 안 볼 때는 온갖 상상이 다 일어나요. 가서 보면 마당이 더 넓네? 이건 더 별로네? 딱 우리가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데 가보면 딱 그렇잖아요. 사진 똑같은 거예요.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업 얘기를 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면 그 친구의 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저는 이런 큰 걱정처럼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잖아 우리가. 지금 내 두 다리가 멀쩡하게 걸어오셨잖아. 지금 병실에 산소 끼고 있지 않잖아. 맞잖아. 내 호수 하나 꽂고 있지 않잖아 지금.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대1 수업 중에서 80대 어르신이 부산에서 이 딸 둘이가 이렇게 부축하고 이렇게 목 꺾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앉으셔 벽에 기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딸이 기점 명상을 들으시는 거예요. 차관님 어머니가 원래 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산행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작년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되셨다. 마비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산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꿈이 있다면 그 자기가 다닌 둘레길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 딸 둘이가 기점 명상을 듣다 보니까 어머니의 소원을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뤄주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채화님 한번 얼굴 뵈러 왔다고 이렇게 두 분이 모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두 분이 부축해가 여기에 방석을 앉혀가지고 앉으셨어요. 그 이분이 딱 앉으시더니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몰라. 나를 모르고 온 거야 그냥. 뭐 어머니는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연세가 많으셔서 스마트폰도 없고 딸 둘이만 기점 영상을 듣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마지막 그냥 한번 채화님 얼굴도 보고 하면서 딸은 5시간 동안 밖에서 차 한잔 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셨고 여기 어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 엄마는 나이 드셔가지고 뭐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 앞에서 어머니 보시기엔 제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보니까 의사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의사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 왜 와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몰라요. 딸이 이렇게 오자 그래 좋은 데라 그래서 왔는데 뭐 여기는 뭐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 여기는 그냥 마음을 쉬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몸이 아픈데 마음은 괜찮고 이렇게 어머니 근데 몸이 아프신데 지금 산에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산에 못 가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맨날 가던 산인데 산 안 가니까 답답하고 몸에 병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다리도 더 굳는 것 같고. 그래 어머니 어머니 몸이 지금 아프지만 마음이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어머님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어머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방앗간인가 이런 걸 하시는데 평생 동안 남매들을 키우면서 9남매인가 7남매인가 키우면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는 거 일하면서 또 방앗간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방앗간 일이 무겁잖아. 또 쌀 들어야 되지. 이 자식을 키우면서 남편도 없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두 다리에 의지해서 다리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생각했대.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며 산을 다녔는데 딸들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손자보고 자기가 생각한 나이가 있었대. 80 요까지 일한다는 거. 그 생각이 딱 80이 되고부터 다리가 굳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머니 오늘 여기서 걸어서 나가겠어요 혼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저는 어머님의 어디가 아픈 게 그 어머니의 말씀하는 동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 호흡과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80까지 뭔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쉬어야겠다 생각했던 그것이 80 동안에 이 다리에 의지해서 절대 아프면 안 돼라고 아파도 참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사 맞으면서 아파도 참고. 근데 80이 딱 되니까 자기가 방앗간 일을 딱 그만두고 하니까 이 다리가 딱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고 쉬면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그 목표가 있고 의지했던 다리가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걷게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때 정말요? 제가요? 다시 내가 산에 걸을 수 있어요? 어머니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숨이 여기 안 내려가요. 여기 이렇게 그래 내가 걸을 수 있겠어요. 호흡이 안 되니까 말초신경이 다리에 이 발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 흉식호흡에서 가슴호흡에서 어머니 자 지금 제가 오늘 어머니하고 지금 90분 동안 이 호흡을 할 거예요. 마주 앉아서 계속 호흡법하고 90분 동안 했어요. 그걸 하고 다리 어떻게 하고 어머니 하고 마음 어떻게 먹고 이걸 2시간 정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2시간 동안 앉아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니. 그래 어머니 그러면은 제가 한 손만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이고 일어나 나 못 일어나 혼자 못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손을 살짝 어머니 한번 제가 화장실 앞까지 한번 모셔다 드려 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내 손을 딱 잡더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께서 아유 최아님 저 손 놔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벽을 짚고 이 벽 지금 옆에 있는 벽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벽을 뒤듬듬 지으면서 저 앞까지 혼자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약을 맞고 주사를 맞고 안 되던 게 저랑 2시간 반 동안 호흡법을 알려드리고 어머니는 그런 호흡법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셨고 고생한 자신을 누구도 아무도 복돋아주고 다독거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그 일을 떡방앗간의 일을 혼자 그 몇 남매를 7남매를 키우면서 했던 이 다리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이걸 다 살아야 되고 80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걸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업 마치고 가셨어요, 부산으로.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는 게 너무나 큰 지혜로운 그 말씀, 행동 하나, 그날 날이 그 지혜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후배한테 듣든 간에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 친구는 지금 자신이 얘기하는 거는 몸이 힘들고 뭐 마음이 힘들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 진짜 마음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유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 생각을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내가 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상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상상을 하면 더 크게 느껴지고 슬픔이 더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짓는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그렇게 힘든 마음을 짓고 있으면 그 친구의 몸도 망가지고 괴로워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딸들이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온 딸들은 엄마를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힘든 상황에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더 안 움직이고 엄마는 고생을 했고 엄마는 평생 우리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더 괴롭죠. 괴로운 마음이 엄마한테 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되죠. 엄마 그래 우리 키우다가 이래 됐다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다리는 자식들 키우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나는 아파도 견뎌야 되고 그렇게 엄마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쁜 다리고 80까지는 버텨야 되는 다리고 80 이후에는 이 다리가 안 움직여도 된다라고 내 무의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그분이 다른데 병원 가서 2년 동안 치료한 게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마음의 문제에 영향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80% 이상은 그렇다고 저는 봐요. 병원에서 고칠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고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 하버드대에서 명상을 대체의학으로 쓰겠어요? 의대에서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5글자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체가 오로지 이유, 마음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고민이 있고 있을 때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나까지 같이 괴로워지면은 그 상대방에게 더 괴로움이 증가돼요. 딸 자식이나 엄마가 자신의 몸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그래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다 괜찮아 다 지나가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다만 내가 하는 거 나도 힘들었을 때 많았는데 뭐 힘내 이게 아니라 나도 힘들었던 건 너처럼 많았어 이런 상황이 힘들었어 근데 요게 조금 도움이 되더라 요 한번 호흡법 한번 해봐 동생아 요거 한번 들어봐 그냥 글귀함 자면서 한번 들어봐 잘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때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서 링크 한번 보내주고 한번 들어봤니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안 들으면 그 친구는 실천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러면 그게 집착이 될 수 있어 내가 또 그 친구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안 돼.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 내가 해주고 너 와 왜 안 해? 왜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 또 집착이 돼.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친구랑 대화하는 게 괴로워. 그럼 또 괴로움이 어딜 가? 그 친구가 또 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되는데 이 친구를 해소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답답해. 그리고 친구하고 전화하는 게 짜증이 나. 예를 들어서. 멀리하고 싶어. 이게 뭐냐고. 도움을 주고 싶다가도 이런 마음까지 생겨버리잖아.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는 그 사람 자유고, 들어주는 것은 내가 또 해줄 마땅한 인연이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은 내 기도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나는 그냥 바람과 구름과 태양과 같이 존재하지만 내가 태양을 등지면 그늘을 볼 것이고
태양을 맞이하면 햇볕을 볼 것이고, 그거 누가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태양과 햇볕, 자연, 바람이 불면 땀을 씻어줄 때는 더울 땐 땀을 씻어줄 것이고, 내 바람이 했을 땐 추울 때는 추울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가 따뜻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눈부시고 더운 태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연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추어주는 것도 그만 좀 관심 가져줘서 부담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관심을 좀 달라고 하다가 너무 관심 가지면 아 정말 너무 집착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것도 본인의 성격. 그러니까 나는 다만 원하면 좀 도와주고 그리고 바라지 않으면 좀 멀리 있어주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분별심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친구를 뭐 바꾸겠다 고치겠다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강가의 돌멩이들이 다 다르죠. 생긴 게 다르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자기만의 색깔과 고유 색이 있어요. 그 친구도 고유의 색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야 돼, 돌 모양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의 돌 모양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지켜봐주는 거. 하지만 이 친구가 자꾸 이 돌이 잘 굴러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 나는 멈추지 않고 자꾸 굴러가고 싶어. 이런 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좀 해봐 하고 나는 그냥 멈춰 있고 싶어 하면은 요렇게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닌데 네가 원하니까 다만 얘기해주고 한두 번 얘기해서 굴러가면 좋은 것이고 안 굴러가면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면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냥 내 눈앞에 보여서 노숙인이 보이면 내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 있으면 그냥 조금 불쌍해 보이면 나누면 되고 뉴욕에 가면은 노숙인들이 막 너무 엄청 막 나이키 신고 막 멋지게 있는 노숙인이 많아요. 노숙인이야 저 사람이 앉아있으면 단 박스 깔고 누워있지만은 얼굴은 거의 뭐 영화배우처럼 생긴 사람 많아. 그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게 바닥에서 자고 그 인생인 거예요. 집시처럼. 근데 우리를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그 사람은 도움을 주든 받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친구도 미국에 있는 친구도 힘든 상황이 되면 전화를 하는 건 그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행복한 삶이. 또 힘들 때는 기댈 수 있는 내가 있는 거고 다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한마디로 그 인생을 뭔가 확 바꾸겠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거는 하나님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하고 부처님도 못해요. 사람 바꾸는 일은. 뭔가 탁 인연이 와야 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뭔가 탁 인연이 와야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요.